자, 우리 어제부터 생리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초반인데 생리학 초기 첫 번째 주, 두 번째 시간인데 일단 단어들이 너무 생소한 단어들이 너무 많고 여러분들이 생물, 화학, 물리 막 이런 것들을 물리는 그나마 이제 역학에서 좀 계속 했으니까 그런데 생물과 화학계 이런 쪽을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거의 처음 접하는 게 아닌가. 학부 때 아마 사범대학교를 졸업하셨거나 아니면 학부 때 뭐 본인들 학교가 임용에 최적화된 커리가 다 임용에 최적화된 커리를 따르는 학교였다. 뭐 지금 예를 들어 보면 전북대학교, 경상대학교, 뭐 고려대학교 뭐 이런 정도의 대학교를 다니신 선생님들인 경우에는 다 열심히 임용에 속해 있는 과목들을 제가 지금 강의하는 수준의 내용으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외의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잘 들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사범대가 뭐 많지 않은 지금 상황으로서 사범대를 나오지 않고 아마 체육대를 나오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조금 공부를 임용 쪽으로 공부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생소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쩔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공부는 뭐다? 무한 반복이다. 어쩔 수 없다. 갑자기 내가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어느 한 그런 거 물어보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전화 상담 특히 이렇게 대면 상담할 때는 잘 안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대면 상담으로 저한테 뭘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약간 질문을 이렇게 역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라고 딱 물어보시면 그래요? 이건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이렇게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전화 상담을 하면 꼭 물어보세요. 선생님 공부를 좀 빠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뭔가 한 방에 뭐를 이렇게 하는 방법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한 방에 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물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면서 뭐 별표도 막 치면서 별표 뭐 5개, 3개, 뭐 1개 뭐 계속 치고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임용에서 기출을 쭉 풀어보니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번 시험에 나왔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계속 나올 확률이 높고 또 최근 3년의 트렌드로 봤을 때 이거를 나왔으니까 그 이외에 여기에서 이번 연도에는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 이외에 지금 저희가 체육이 조금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사실 가장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목이 너무 많으니까. 뭐 다른 과목처럼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뭐 영어면 영어에 관련된 영어 문법, 영어 말하기, 영어 뭐 이게 영어만 하면 되잖아. 수학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은 다 그런데 저희는 어때요? 분명히 우리는 체육을 했어요. 체육을 했는데 갑자기 막 수학을 해야 되고 물리를 해야 되고 막 통계를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막 그러다가 갑자기 또 심리학을 해야 되고 사회학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너무나 힘드실 거라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방법은 하나예요. 계속 무한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지금 초기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1월부터 한 6월까지는 시간이 가장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최대한 많이 할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뭐 합격수기 발표할 때 보면 저는 하루에 뭐 7, 8시간밖에 공부하지 않았어요. 뭐하러 그거 다 해요. 뭐 이런 선생님들이 있는데 다 저는 믿지 않아요. 제가 그동안 지켜봤고 제가 2014년부터 해서 지금 10년이 넘게 임용을 하고 있는데 보면 굉장히 잠도 안 자면서 공부를 하는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 합격을 하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0.1%도 채 되지 않는다. 뭐 운이 좋아서 그렇지 않아요. 공부의 운이라는 거는 거의 없어요. 99%의 노력이에요. 1%의 운 정도. 그러니까
익숙해지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는 거는,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우리 임용에서, 체육 임용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들, 모든 용어들에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 익숙해지고 나면 사실 이렇게 쉬운 시험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익숙해지기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려요. 빠르게 익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이렇게를 빼고서는 전부 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제가 그런 얘기를 요번에는 안 했나요? 제가 대학 학부 졸업하고 나서 학교에 잠깐 있다가 1997년도에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97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체육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학부를 졸업한 이후로 뭐 생리학, 역학 이런 거를 공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대신에 영어, 수학, 물리, 화학 뭐 이런 정도는 거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제가 40대 중반까지 계속 과외를 했기 때문에 계속 했었던 거 이외에는, 체육을 제가 체육과를, 사범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했지만 97년도 이후에 제가 체육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2014년도에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임용판에 뛰어들면서 그때 이제 다시 역학, 사실 그때도 공부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그 학원, 청평기숙학원을 전체를 관리하는 그냥 부원장이었고, 또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숙사 사감,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기숙사 사감, 막 왔다 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 그런 거 감독하는 굉장히 공포의 부원장이었는데 하여튼 그랬기 때문에 2014년도 말 정도부터 제가 다시 공부를 좀 한 것 같아요. 한 이유는 뭐냐면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사무실에서 상담 같은 거 이렇게 해주고 이런 거 뭐만 했고, 공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김용원 선생님이 원장이었고 제가 부원장이었기 때문에 뭐 공부에 관한, 학업에 관한 부분은 다 김용원 선생님이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제가 들어온 거여서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김용원 선생님이 안 해요. 본인이 강의를 해주는 거 외에는 따로 뭐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서, 뭐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막 스터디도 짜주고 스터디도 뭐 소그룹 지도도 해주고,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혼자서 하는 거라는 거죠. 김용원 선생님의 주장은 공부는 자기 주도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당신이 이렇게 강의를 딱 해주면 그거에 대한 거는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다. 그래서 질문도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받아줄까 말까, 거의 학원에 잘 안 계세요. 항상 그때 저만 기숙사 생활을 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강의를 했어. 어제 그렇게 강의를 하고 막 너무 막 많은 양의 새로운 용어, 새로운 단어, 막 적응이 안 되는 단어들을 막 폭탄처럼 막 머릿속으로 막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는데 뭐가 이해가 안 되고 뭐가 잘 모르겠는데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쉬는 시간 되면은 뭐 선생님 이거 물어보고 뭐 하고 다시 오면 또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 그리고 중요한 게 노량진이 아니잖아요. 청평 저 산 골짜기, 반경 15km 내에 사람이 안 다녀. 차밖에 안 다니는 막 이런 시골 굴탱이 막 이렇게 몰려놓고 아무도 그걸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스터디를 하고 해요. 이렇게 스터디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저는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지켜보는데 너무 심각하고 공부하는 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결론적으로 제가 가르쳐 주고 싶은데 공부를 놓은 지가 너무 오래됐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예종희 선생님의 생체역학 책을 막 갖다 다시 공부를 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머리가 나빴나? 이렇게 생각이 안 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는데 진짜 한 1년을 잠을 거의 3시간, 4시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성격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버릇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오늘 공부를 했는데 어느 하나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그거를 완벽하게 내 걸로 딱 되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막 그게 계속 떠올라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든 그거를 뭐 책을 막 몇 권을 쌓아놓고 뭘 하든 뭐 어떻게 생각을 하든 아니면 뭘 찾아서든 하든 그것을 해결을 봐야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잠을 잘 못 자고 그렇게 해갖고 한 1년을 거의 하루에 제가 볼 때는 그때 업무 보고 뭐 하고 해서 대충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한 14시간에서 한 16시간 정도를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혼자. 계속. 그리고 정말로 뭐가 이해가 안 되면 김용훈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니까. 김 원장님? 뭐 이러면서 막 물어보고. 알아서 해! 막 그 사람 스타일 있잖아요. 그걸 뭘 물어봐! 막 소리를 막 질러. 아니, 좀 얘기를 하면 좀 알려주면 되지. 뭐 머릿속에 있는 거 얘기하면 뭐 머리가 썩어? 뭐 이렇게 제가 막 덤벼요. 친구니까. 사실은 나이가 제가 많아요, 한 살이. 그 김용훈 쌤보다. 심지어. 같은 학번이고 같이 학교를 다니고 했는데 그분은 빠른이고 저는 이제 빠른인데 왜 빠른이 2월 달까지는 그 전년도 학생들하고 같이 다녀요. 그래서 전 3월이야. 너무 이게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 친구는 1월생이고 저는 3월생이란 말이야. 그래서 1년이 차이가 나, 1년이. 그러니까 막 덤벼가지고 하여튼 엄청 귀찮게 김용원 선생님을 맨날 귀찮게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에 막 집으로 전화 걸어. 왜냐면 와이프도 잘 아니까 막 집 전화 걸어. 그러면 이제 김용원 선생님 막 짜증을 내. 야! 왜? 새벽 2시에. 왜? 여기는 가정집이야. 왜 가정집에 새벽 2시? 안 자는 거 다 알잖아. 둘이 영화 볼 거잖아. 보고 있잖아. 막, 맞아. 막 이래요. 그러면 옆에서 이제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선생, 임쌤 막 이래서 뭐해? 놀러 와. 막 이러고 얘기를 하고 놀러 갈 시간 없어. 막 이러고 물어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1년을 진짜 그냥 앉으나 서나 잠자려고 누우면 천장에서 막 이런 것들이 어제 제가 그림 그려줬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프 막 이런 게 막 왔다 갔다 거려요. 그 정도로 공부를 해서 1년 정도가 되니까 조금 익숙해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를 했더니 완벽하게 됐더라가 아니고 그 정도를 했더니 제가 익숙해지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생들끼리 소그룹으로 뭐 이렇게 스터디를 한다던가 누가 질문을 김용원 선생님한테 너무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서 있는 학생들한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더라. 그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대신에 공부하는 게 좀 편했어요. 왜 편했을까요? 너무너무 여유롭게 편하게 공부를 했겠죠. 이유는 뭐예요? 시험을 안 봐도 되니까. 저는 시험 볼 생각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때가 제가 나이가 40대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시험을 봐서 그냥 교사를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시험 공부해서 시험 봐서 붙을 자신은 있었거든. 가만히 그래? 좋아. 그럼 해볼까?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용훈 선생님이 한마디에 딱 끝냈어요. 포기했어요. 지금 부원장이 몇 살이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몇 살인데? 포기해. 왜? 연금 안 나와.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금 왜 안 나와? 이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근무 연수가 20년이 딱 채워져야 20년이 채워진 사람만 연금이 나온대요. 그래서 딱 계산을 해봤더니 19년이에요. 19년은 4개월. 그래갖고 8개월이 모자라가지고 포기했어요. 연금을 안 받을 바에야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받고 있는 월급이 선생 월급의 거의 2배 정도 됐었는데 굳이 내가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공부만 하고 여기서 공부해서 학생들에게 도움만 주자.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도움만 주자 시험은 안 봐도 된다라고 한 저도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했단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이거 작년까지는 매 순간 제가 이 얘기를 맨날 했어요. 이렇게 공부했다. 쌍코피 터지면서 공부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안 하려고 했어요. 부담 주기 싫어서.
쌍코피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공부를 시작한 지 한 5개월 되니까 몸무게가 10kg가 빠졌어요. 11kg. 잠을 안 자니까. 잠도 안 자지, 잘 먹지도 않지. 이유는 뭐예요? 먹는 시간이 아까워. 그러니까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 내가 뭘 다른 일을 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아까워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개월을 하니까 10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진짜 얼굴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보다 10kg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8, 49, 50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 40. 그러니까 한 30대 때의 그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30대는 젊었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버텨지는데 이게 40대 중반 이상이 되니까 안 버텨지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5개월이 좀 지나서 6개월이 채 안 된 시점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병원에 실려가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 병원에 입원했는데 뭘 하고 있었을까요?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산처럼 책을 싸놓고 병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의사가 와가지고 그 책을 다 압수해 갔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병원에 내내 계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한 일주일을 공부를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제가 어제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저 그림, 그 그림을 거짓말 안 보태고 2015년, 16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시작까지 100번 이상은 그린 것 같아요. 혼자서도 계속 그리고. 그래서 그냥 그 그림 하나면 사실 제가 에너지 대사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처음에 얘기하면서 에너지 대사 체계가 자, ATP, PC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젖산 시스템, 우리가 보통 무산소성 해당 과정이라는 게 있고 마지막에 우리 산소 시스템, 그 유산소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세 가지의 에너지 대사 체계를 통해서 뭐를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자, ATP를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ATP 뭐라고 했어요? 에너지계의 캐시야. 여러분 좋아하잖아, 캐시. 캐시 많으면 많을수록 아주 좋아요. 그죠? 에너지계의 캐시란 말이에요. 이 캐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ATP, PC에서 반드시 기억할 거 있습니다. 뭐 얘기했어요? 우리 커플링 얘기했어요. 공액 반응. 그리고 젖산 시스템은 우리가 간과 근 조직에서의 분해 과정에 대한 그림 제가 그려드리고, 산소 시스템은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배우는데 요 배우는 어떤 기본적인 대사의 과정들에서 어떻게 해서 ATP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 인체 내에서 어디에서, 그것이 뭐 어디 저기 뭐 신장에서 나는지 뭐 심장에서 나는지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어디에서 나는지, 어디에서 만들어내는지 뭐 그런 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안정시에 우리 몸의 항상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게 운동을 하면서 항상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파괴가 된다. 브로큰이야. 깨져요. 근데 깨지면 우리 몸이 그 깨지는 것을 그냥 두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 몸은 항상 깨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항상 평온하고 안정적인 걸 좋아해. 그래서 깨지면 반드시 그걸 다시 어떻게 하려고? 되돌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체온이 갑자기 원래 36.5도, 37도 정상인데 여기서 올라갔다 어떻게 끌어잡아 내려야 돼요. 그죠? 얘가 갑자기 너무 추운 데를 갔더니 체온이 내려갔어. 어떻게? 잡아 올려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여하는 게 우리가 부적 피드백, 음성 되먹이기 기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제가 이 눈 상태가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제가 가르마를 원래 이렇게 계속 타고 있던 사람인데 지금 한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이유는 뭐예요? 이 눈이 너무 부어가지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안 보이게, 여러분들 신경 안 쓰이게 하려고 지금 가렸는데 눈이 잘 떠지지가 않아요. 지금 이 다래끼 때문에. 어제 그렇게 약을 주셔가지고 약을 3번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어디지? 약국에서 약을 받은 시간이 한 10시쯤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약사 선생님 말하기를 5시간에 한 번씩 드셔도 오늘 하루에 이거 3번은 다 드셔야지 빨리 나요. 이렇게 다 먹었죠. 3시간마다 한 번씩 항생제 이거 저만액 넣으라고 했는데 2시간마다 한 번씩 넣었어요. 빨리 나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좀 가라앉았겠지. 욕실에 가서 거울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말벌이 때로 무는 것처럼 이때만큼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이 끝날 때까지 얘가 가라앉지 않으면 병원을 좀 딴 데로, 제가 저 노량진에 안과는 거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전부터 갔었는데 참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갔는데 딴 데를 옮겨서 한번 저 영등포에 기만과를 이 다래끼 가지고 영등포 기만과에 가긴 너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다시 가볼까 생각 중이니까 이해하세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 했고요. 어제 우리 여기까지 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어제도 시간이 되게 늘려서 했지만 부족해서 여기까지 끝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던 것 중에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말들이 너무 많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저처럼 계속 그림을 그려요. 생리학은 그림을 많이 그려보는 게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앞으로도 그래프를 많이 그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괜찮은 게, 제가 역학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는 그림을 그리면 항상 여러분들이 그게 뭐예요를 항상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못 그리는데 그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는데, 정말로 진짜 미술에는 너무너무 문외한이에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그림을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 행복하게도 뭐가 생겼어요? 전자칠판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림이 여기 다 그려져 있는 거야.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올해는 너무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글씨만 딱 쓰면 되는 이런 아주 감사한 일이 딱 생겼잖아요. 그랬는데도 이제 이 그래프 같은 거는 모든 거를 여기 다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그때 제가 그려드릴게요. 그래프에는 뭐 제가 그림을 그려야 될 일은 없잖아요. 그래프니까. 사람을 분명히 저는 그렸는데 사람인지 개미인지 알 수가 없는 막 이 지경에 자꾸 이르르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게 뭐죠? 지금 뭘 그리신 거죠? 이렇게 자꾸만 전화가 와요. 왜냐면 인간 그리시는 선생님들 제가 분명히,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수업을 다시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친절히 설명을 해주다가 나중에는 아니 제대로 들으란 말이지. 분명히 설명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잖아. 내가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이에요. 개미 아니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서 했는데 자꾸만 개미냐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저랑 해봐봤자 저한테 못 이겨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래서 어제 했던 거 간단하게 복습을 다시 하면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했던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 우리 ATP PC 시스템 얘기를 했어요. ATP PC 시스템은 자, 무엇을 연료로? 자, 이 PC 인산염을 우리 연료로 사용을 합니다. 자, 얘가 어떻게 분해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PCR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자, 얘가 분해를 해요. 뭘로 분해가 돼요? 크레아틴과 인산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TP를 만드는 상황이 이루어지죠. ATP가 일단 분해하는 과정부터 얘기를 할게요. ATP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ATP는 자, 아데노신 하나에 자, 인산이 몇 개? 이렇게 3개가, 자, 이게 뭐예요? 트라이에서 3개가 붙어 있는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3개가 붙어 있는데 이 3개가 붙어 있는 여기가 굉장히 어떻게 강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분자 결합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고분자 결합을 깨트리면 어떻게 여기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 깨트려 보려고 해요. 자, 깨트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ADP와 어떻게 하나 깨트린 거 이렇게 바깥으로 나왔죠. 자, 그러면서 뭐가 발생했어요? 에너지가 발생했어요. 자, 이 에너지로 우리가 뭘 해요? 생리적 일을 해요.
뭐 운동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을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ATP 한 개를 분해했을 때 얼만큼? 7에서 12kcal의 뭐가 에너지가 발생해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의 운동을 하는지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만큼의 ATP를 만들어내서 그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과정이 이렇게 가는 데는 어떤 ATP아제라는 효소가 자 뭐를 조절해요? 이 분해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효소이다. 자 이런 효소가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거꾸로도 간다고 했죠. 자 거꾸로 갈 때에 바로 여기서 이 PC를 분해한 이것이 여기에 사용이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를 사용해서 이 ADP와 이 PI를 결합을 시켜서 다시 뭐로? ATP로 만들어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여기에서 요거를 분해할 때 사용되는 효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크레아틴 키나제. 그래서 CK 이렇게 CK예요. CK. 켈빈 클라인 아니고 뭐예요? 크레아틴 키나아제이라고 합니다. 자, CK. 그런데 만약에 이게 ADP 두 개로 어제 얘기를 하면서 ADP를 두 개를 가지고 ATP 한 개와 자, AMP 이렇게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요때는 여기에 뭐예요? 마이오키나제를 사용합니다. MK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죠. 자, 그러면서 우리 ATP와 ADP와 AMP를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뭐예요? 3개, 다이 2개, 모노 1개. 그래서 아데노신 하나에 자, 인산이 3개짜리.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3개짜리. 그 다음에 아데노신 하나에 ADP는 다이니까 2개짜리. 아데노신 하나에 1개짜리 AMP, 모노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 과정들을 교재에 보면 그림으로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죠? 요거를 그대로 기억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거는 자, 이거 다 지울게요. 지워도 되겠죠? 자, 그랬을 때 ATP-PC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공액 반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커플링 얘기를 했죠. 자, 커플링 어저께 2개 얘기했어요. 자, 커플링 하나, 큰 커플링 어떻게? 큰 커플링 하나 있었어요. 자, 커플링 어저께는 이렇게 2개 설명했는데 이렇게 할게요. 큰 커플링이니까 하나. 커플링 위에 큰 거 하나, 그다음에 작은 커플링 새끼손가락. 자, 이렇게 2개 커플링. 이게 무슨 반응이에요? 공액 반응 얘기했습니다. 큰 커플링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ATP에서 ADP로 이렇게 순환되는 거 큰 커플링이었다. 자, 얘기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PCR에서 어떻게? 크레아틴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TP에서 ADP를 분해하는 거 좀 전에 그렸던 분해, ATP 아제를 통해서 분해하는 과정. 자, 그러면 이 과정은 뭐예요? 우리 혈액에 또는 우리 인체에 뭐가 많아야지만 이렇게 분해를 자꾸 할까? 뭐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ATP 수준이 높을 때 어디에? 세포 내에 ATP 수준이 높을 때 아니면 ADP 수준이 낮을 때. 자, 이럴 경우에 이 과정을 거쳐서 ADP를 만들어. 자, 그럼 반대로 ATP 수준이 낮아. 어제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에 ATP가 한 10개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5개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5개를 만들려고 하겠지. 그래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아니면 ADP 수준이 어떻게? 높을 때 ADP가 10개만 있어야 되는데 20개가 있어.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결합을 해서 ATP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럴 때 그것에 해당 이렇게 요 과정을 ATP로 갈 때 자, 뭘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거를 합치려면. 그래서 합치기 위해서 어떻게 얘를 분해시키니까 이렇게 분해시켜서 이렇게 크레아틴으로 만드는 우리 CKE를 가지고 크레아틴 키나제의 효소를 사용해서 빠른 분해를 일으켜서 크레아틴과 이렇게 우리가 분해를 시키는 거잖아. 그럼 뭐가 생긴다고요? 에너지가 발생해. 이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이 과정을 이끌어간다. 그래서 이 커플링, 큰 커플링과 작은 커플링이 무슨 반응이다? 공액 반응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 우리 이제 그림을 또 다시 그려야 돼. 얘를 못 없애. 그러면 이 없으면 잇몸으로 이렇게.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리버예요. 간. 여기가 혈장. 뭐 혈액 상관없고 여기가 뭐예요? 근형질. 뭐 또는 근세포. 또는 근조직. 뭐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근육이라는 얘기야. 근육 안에 세포. 자,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발전소예요. 무슨 발전소예요? 세포 내 발전소 역할을 하는 거 뭐라 그랬죠? 미토콘드리아. 자, 이렇게 놓고 뭘 설명하려고 해요? 지금 젖산 시스템 설명하려고 그래요. 다른 말로 우리 뭐였죠? 무산소성 해당 과정. 당원을 분해한다고 그래서 해당 과정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몸에 자, 간에 뭐가 있어요? 글리코겐이 있다. 글리코겐을 뭐라고 얘기한다? 당원이라고 얘기한다. 근형질, 근세포에도 글리코겐이 있어요. 글리코겐. 자, 그래서 일단 근세포에 있는 글리코겐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거나 또 내지는 어떠한 운동을 하려고 해요. 그럼 근육이 수축돼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세포 안에 들어있는 글리코겐은 말 그대로 분해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어디 다른 곳에 분해를 하기 위해서 다른 곳을 들렸다가 다시 오는 경로를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대로 근조직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바로 분해를 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바로 분해를 하면 이게 뭐예요? 6인산 포도당이 돼. 그랬다가 다시 6인산 과당이 되고 3인산 포도당이 되고 3인산 과당이 되고 막 이렇게 돼요. 중간에 막 여러 가지 뭐를 쭉 이어서 결국에는 뭐가 돼요? 자, 피루부산이 돼요. 피루부산 2개.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또 얘기를 해요? 초성포도산이라고 또 얘기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피루부산 2개가 만들어진다 얘기예요. 자, 만들어질 때 이 과정에서 작용하는 효소가 있다. 속도를 조절하는 효소가 뭐예요? 포스포프락토키나제, PFK가 있고,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에요? 에너지의 투자 단계다 해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1ATP 분해하는데 1ATP를 사용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거의 여기 과정이 되게 많거든요. 제일 위쪽 부분에서 이렇게 -1 ATP를 사용을 먼저 하게 되고, 요 나머지 과정에서 몇 ATP가 4ATP가 생성돼요. 그러면 4ATP를 생성을 했는데 처음에 1ATP를 썼으니까 결국에 이 근글리코겐을 통해서 몇 ATP가 3ATP, 3개의 ATP가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간에 있는 거야.
근조직에 있는 그 양이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막 얘를 다 써버리면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얘가 6인산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혈액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막 운동하고 있는 그 작업 근육, 그 활동 근육 쪽으로 얘를 보내줘야 돼. 지금 SOS가 왔단 말이에요. 야, 지금 거의 떨어져 가. 어떻게? 빨리 좀 보내줘. 하고 SOS를 간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걸 분해를 해서 어떻게? 혈장에서는 글루코스의 형태로 막 돌아서 결국에 도착을 딱 했어요. 근육으로. 그래서 얘가 도착하는데 중요한 건 이 혈장과 근세포 사이에 여기 세포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막을 그냥 통과를 못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통과하려니까 여기서 어떻게 또 ATP 하나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야지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더라. 그래서 근세포 안에 들어왔어요. 여기가 지금 이 안이 뭐예요? 이 지금 하얗게 있는 안이 근형질 아니야. 세포 근형질. 여기 써놨으니까 그대로 또 다시 또 쓸 필요 없어요. 이 전체가 근형질이다. 사실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세포막을 통과해서. 여기서 하나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간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혈액을 타고 막 가서 자 근육 속에 세포막 속으로 딱 들어가서 근세포 안에 근형질에 딱 도착을 하니까 내가 이미 만들기도 전에 한 개를 써버렸잖아. 자 그리고 똑같이 이 상태로 근세포 안에 들어가 보니 또 이 과정을 그대로 거쳐서 2개의 피르부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ATP 하나를 또 쓸 것이고 마찬가지로 4개의 ATP를 만들 거예요. 그런데 글리코겐은 그래서 4개를 만들었는데 1개를 썼으니까 3개가 될 것이고 간 글리코겐은 뭐예요? 2개를 썼잖아. 자 그러니까 몇 개가 돼요? 2ATP를 만들게 돼요. 자,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는데 기억 나시겠죠? 반드시 기억이 나야 된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여기죠. 그래서 피르부산이 2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제 어떻게 했어요? 피르부산이 뭘 만나요? 원래 뭘 만나야 돼요? 산소를 만나야 돼요. 산소를 만나야 되는데 산소가 내가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으면 달리기가 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숨을 쑥 들어 마시면 어떻게 해요? 산소가 쑥 들어와요. 폐로 들어와서 얘가 어디로? 심장에 가서 혈액을 심장이 딱 펌핑을 해주면 혈액이 쫙 짜 나가면서 피 안에 뭐가 있어요? 혈장 안에 적혈구가 있다고 어저께 얘기를 했죠. 적혈구에 뭐가 있어요? 적혈구 안에 자 HB가 있어요. HB가 뭐예요? 헤모글로빈이에요. 이 헤모글로빈이 자, 이 근육 속으로 뭐를 이동시켜 줄까? 산소를 이동시켜 주겠죠. O2. 산화 헤모글로빈. 그래서 이제 이 가지고 막 올 때 근데 중요한 게 이 심장에서부터 이걸 가지고 출발해서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 시간 동안 근데 기다릴 수 없어요. 나는 지금 빨리 일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제 산소가 도착을 안 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피르부산이 뭘로 변해요? 젖산이라는 물질로 변하게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젖산이라는 물질은 우리 몸에 이 무산소성 해당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에요.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젖산이 생기면 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밑에다가 얘기를 해줄게요. 젖산이 생기면 자 뭐가 어떤 이온이 막 많아져요? 수소이온이 많아진다고 했어요. 수소이온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우리 인체의 pH가 뭐예요? 수소이온 농도잖아. 그렇죠? 수소이온 농도가 어떻게 낮아져요. 수소이온 농도는 0에서 14까지인데 낮아지면 산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떻게 산성화가 된다. 우리 몸은 원래 무슨 pH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약 알칼리성이어야 되는데 산성이 됐어. 산성이 되니까 우리 몸은 더 이상 운동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피로를 너무 많이 느끼게 돼서 자 산성화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근형질 세망 안에, 소포 안에 있는 칼슘을 어떻게 방출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야. 얘가 방출돼서 얘가 어떻게 우리 수축 단백질 안에, 수축 단백질 중에 하나인 트로포닌과 연결을 하면서 우리 근세사 활주설이 시작이 돼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서 십자형교가 딱 스트로크를 일으켜서 수축을 딱 해야 우리 몸이 운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더 이상 근수축이 불가능해져. 그래서 운동을 못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젖산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젖산이 여기 가만히 그냥 있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젖산을 혈액으로 보내고, 이 혈액으로 간 젖산이 어디로? 간으로 다시 간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꾸로 이제 결합, 합성을 하는 거죠. 젖산의 상태에서 어떻게? 피루부산으로. 그래서 쭉 해서 결국에 뭘로? 글리코겐으로 다시 합성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 젖산에서부터 이렇게 다시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합성되는 이 과정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 했다? 코리사이클이라고 했다. 자, 이 코리사이클, 그래서 젖산이 이 과정을 거쳐서 뭘로 변해요? 글리코겐으로 변하는 거야. 그렇다면 젖산이 어떻게 없어지는 게 되겠죠. 젖산 제거의 하나의 방법이 코리사이클이었어. 그런데 이렇게 젖산이 이런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얘가 어떻게 뭐를 만나요? 다시 산소가 도착을 해서 산소를 다시 만나게 되면 그게 어떻게? 피루부산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젖산이 어디로 간으로 가지 않고 어디 다른 작업 근육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작업 근육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산소가 이미 있었어. 그럼 만나면 어떻게 다시 반대로 젖산이 어떻게? 피루부산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피루부산이 다시 산소를, 자, 여기 산소를 만났다 얘기를 했잖아요. 산소를 만나면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이 안에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크랩스 사이클로 간다. 자, 오늘 배울 부분이에요. 여기는 자, 유산소성 이제 해당 과정. 유산소성 해당 과정. 우리 산소 시스템은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산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피루부산이 산소를 만났더니 어떻게? 자, 아세틸 코A라는 형태로 어디로? 크랩스 사이클로 이렇게 들어가요. 자, 여기는 어떻다? 이거는 다 근형질이었고 여기는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를 계속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돌면서 뭘 만들어요? ATP를 만들어요. ATP를 만들면서 여기서 생기는 부산물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어디로 또 보내요? 전자 전달계로 또 보내요. 자, 이 크랩스 사이클을 회전하면서 여기에서 우리 NAD라는 이온이 있고, 자, 이것이 어떻게 NADH와 어머니 깜짝이야. H와 플러스 안 써져. H 플러스 이렇게 계속 바뀌거든요. 또 여기에 FAD라는 이온과 이게 또 바뀌면 FADH 플러스 H 이렇게 바뀌어서 요 NAD와 FAD, 요 NADH와 요 FADH는 요 이온들이, 자, 우리 앞에서 뭘 배웠죠? 자, 이거 뭐였어요? 전자였어요. 그렇죠? 두 개의 전자를 이렇게 품고 이렇게 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NADH가 어디로 가요? 전자전달계. 얘가 어디로 가요? 전자전달계로 가요. 그래서 이 전자전달계에서 또 뭘 만들어요? ATP를 만들어요. 이 전자전달계에서 만들 수 있는 ATP는 굉장히 무한하게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전달계에서 ATP를 만들고 나머지 부산물로 뭐가 생겨요? H2
H2O, 물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탄수화물,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무산소성으로 분해해서 마지막에 두 개의 초성 포도산, 피루부산이 생기고 그 피루부산이 뭘 만나요? 산소를 만나서 어디로 들어갔어? 자, 미토콘 발전소로 들어갔어요. 발전소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태울 수 있다, 못 태운다. 자, 우리 전기를 어저께 제가 예를 들면서 전력을 끌어올려면 우리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발전소에서 가져와야 되잖아. 그게 화력발전소가 됐든 뭐 수력발전소가 됐든 풍력발전소가 됐든 무슨 발전소가 됐든 하여튼 발전소에서 우리가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전기 좀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운동을 하려고 해. 일을 하려고 해. 근수축을 하려고 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자, ATP란 말이에요. 에너지의 캐시를 필요로 하는데 이거는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자, 여러분 캐시는 어디서 꺼내요? 은행에 갔는데 캐시를 아무 데서나 줘요? 안 주잖아. ATM기 가야 돼. 그죠? ATM기 가서 내 카드 딱 꼽고 자, 현금을 뽑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토콘드리아에 딱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들 산소를 가지고 들어가서 여기서 어저께 그래서 뭘 얘기를 했어요? 간에서 2개, 근육에서 3개에서 간이 근 3. 꼴랑 2개, 꼴랑 3개밖에 못 만든단 말이에요. 이제 이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ATP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산소만 계속 공급이 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가 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림 그려드린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기에서 젖산이 다시 산소를 만나서 피루부산으로 만들어져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시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ATP를 발생하는 이 노란색 선에 관한 부분이 뭐예요? 젖산 셔틀이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젖산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안 좋은 상황, 노폐물이 생기는 상황에서 이 젖산을 제거하는 2가지의 방법이 뭐였다? 이 젖산 셔틀과 코리사이클이었다. 젖산 셔틀로 70%, 코리사이클로 몇 퍼센트? 20%의 젖산을 거의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어제 하다가 마른 거 19페이지에 보시면 젖산의 제거 나오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다 설명을 해드린 거야. 자, 코리사이클. 자, 여기 근육에서의 젖산이 어떻게 순환 혈육, 다시 말하면 혈장을 타고 간으로 가서 간에서 다시 글리코겐으로 재합성이 되는 이 과정이 뭐다? 코리사이클이다. 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당 신생합성, 포도당 신생합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어제 얘기를 했어요. 자, 보면 일부 젖산이 근육으로부터 혈액으로 확산되어서 간으로 운반돼서 간 글리코겐으로 어떻게 다시 합성, 전환이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없애는 거다? 젖산을 제거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젖산을 제거함과 동시에 다시 글리코겐, 저장 글리코겐으로 해서 에너지 공급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설명했고요. 젖산 셔틀은 작업 근육에서 형성된 젖산은 자, 순환 과정에서 젖산이 순환 과정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 이 과정에서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다른 자, 제가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는 이 다리 근육 말고 어떤 다른 근육 속으로 근형질로 들어가서 이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된다. 이것이 뭐였다? 젖산 셔틀이었다. 그래서 젖산 셔틀은 작업 근육에서 형성된 젖산이 순환 과정에서 다른 근육세포, 어느 근육이든 상관이 없죠. 다른 근육세포로 들어가서 산소를 만나게 되면 무엇으로? 피루부산으로 다시 전환이 되고 그 피루부산이 산소를 만났으니까 어디로? 자,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크랩스 사이클과 전자전달계를 거치면서 많은 ATP를 만들게 된다. 그게 젖산 셔틀입니다. 얘기했고요. 디귿에 보시면 젖산 중에 약 70%는 작업 근육이나 심장 근육에 산화가 된다. 산화된다는 게 뭐예요? 산소를 가지고 ATP를 생성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산 셔틀이 70%.
당 신생 합성, 20%는 글루코스로 전환. 다시 말하면 간 글리코겐으로 합성이 됐다가 다시 분해되면 어떻게 글루코스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없앨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트레이닝 후 무산소 과정의 변화. 자, 그런데 평상시 안정시에 내 몸에 어떤 무산소적인 능력이 일정 부분 있었는데 그게 제가 오랜 시간 6개월 이상 1년 정도 계속 꾸준하게 무산소적인 트레이닝을 해요. 무산소적인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맨날 얘기하는 헬스클럽에 가면 무게를 친다고 얘기를 하시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무산소적인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웨이트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떻게 뭐가 변한다? 자, 우리 트레이닝 후 무산소 과정의 변화를 자, 여기다 별표 이렇게 하시고 기억을 하십시다. 자, 글리코겐 저장량이 증가한다. 우리 근글리코겐이 있고 간글리코겐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증가한다. 그리고 해당 효소 뭐예요? 산소 없이 우리 젖산 시스템을 사용할 때 우리 아까 빠뜨린 게 있군요. 자, 어제는 다 얘기를 했는데 자, 효소를 사용한다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여기 들어갈 때 효소 사용한다고 했죠. 뭘 사용했죠? 헥소, 키나제라고 사용을 했고요. 자, 여기 하나만 얘기를 했어요. PFK, 우리 포스포프락토키나제라는 거 사용했고요. 또 이어서 어디 사용했어요? 이 피루부산이 젖산이 되고 젖산이 피루부산이 되는 여기에 LDH, 우리 젖산 탈수 효소, 요것이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해당 과정에서는 요 세 가지의 효소가 중요하다 얘기를 했고, 이 해당 과정에서 해당 과정을 빠르게 만드는 그 효소, 해당 효소의 활성화가 트레이닝 이후에 더 높아진다는 얘기고, 그리고 젖산에 대한 완충 능력이 증가한다. 젖산에 대한 완충 능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젖산 내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에 젖산이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 아까 말했을 때 젖산이 많이 쌓이면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면서 우리가 칼슘 방출이 안 돼서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일반인이 이게 안 되는 그 젖산의 축적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보다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높은 젖산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게 젖산 완충 능력이 증가한다. ATP-PC 시스템이 트레이닝 후에 순발적 파워를 증가시켰다면 우리 무산소성 해당 능력은 지속적 파워가 증가하도록 한다까지 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20페이지에 보시면 트레이닝 전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아이고, 뭐냐. 자, 여기 나오는 요 내용이 제가 아까 설명했던 내용의 일부예요. 자, 여기 뭐예요? 간, 혈액, 혈장, 근육, 근세포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간에서 글리코겐이 이렇게 분해가 돼서 글루코스에서 여기 다시 왔어요. 여기에 뭐가 사용되고 1ATP 사용되고 헥소키나제 사용되고 여기서 이렇게 변하는데 여기에 또 뭐가 사용되고 뭐 이렇게 제가 다 설명을 했잖아요. 이건 간단하게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초록색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올라가는 게 코리사이클이다. 그리고 다시 젖산에서 빨갛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빨갛게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ATP를 만드는 요 시스템이 뭐예요? 젖산 셔틀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젖산 제거의 주요 경로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트레이닝 전후에 자, 변화가 있다. 우리 일단 변화가 중요한 거다. 우리 변화. 변화가 어떻게 앞에 했던 거랑 그대로 똑같아요. 자, 최대 운동 시에는 어떻고 최대 하 운동 시에는 어떻고 요거는 읽어보는 걸로 일단 마무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우리 운동 회복과 에너지 대사에 대한 걸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보는 게 좀 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닝 후의 변화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제 거 복습하다가 1시간이 다 갔습니다. 자, 우리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유산소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조금 빠르게 우리 오늘 진도가 36페이지까지 나가야 됩니다. 지금 아니 38페이지까지 급합니다. 내분비 개통 전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 나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빨리 하면 가능하기도 한데, 자, 빨리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빨리 한다는 얘기는 나만 알고 지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진도 오늘 하루에 막 여기 어디야 뭐 내분비계, 근육계, 신경계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왜? 나 혼자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든 말든 뭘 했든 말든 그냥 쫙 설명만 쫙 하고 가면 뭐 한 2주면은 생략 이거 한 권 끝나요. 왜냐하면 임용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위주로 별표 치세요, 뭐 하세요, 외우세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지나가면 어때요? 금방 끝나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제 저의 카톡이 이제 폭발을 해요. 모르니까 계속 선생님 이건 뭐예요? 선생님 이거 왜 그래요? 계속 설명을 또 요구를 하겠죠. 너무 싫어요. 그런 거는 제가 원하지 않는 거야. 뭐 내가 공부한 거 자랑할 일이 있어요? 그런 거는 전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늘 얘기하잖아. 공부를 뭐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하등의 소용이 없어. 선생은 뭐예요? 저 지방에 듣보자 뭐 이상한 대학교를 나와.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대학교를 나왔어. 어떤 선생님이. 근데 그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나름대로 뭔가 노하우를 갖췄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면 학생들이 막 몰랐던 게 막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 잘 돼. 그러면 그 선생님이 대단한 선생님인 거예요. 학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많이 아는 것과 가르치는 거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서울대 뭐 이렇게 뭐 하버드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요. 어떤 선생이 내가 알아들어 먹기 쉽게 잘 가르쳐 주나, 이게 중요한 거야. 백날 서울대 나오면 뭐해? 백날 하버드 나오면 뭐 할 거예요? 맨날 지잘난 척만 하고 맨날 영어하고 한자만 막 섞어갖고 얘기해. 뭔 말인지 도대체 저게 한국말인지 몽골말인지 알 수 없게 막 얘기하는 이런,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아. 현장에 나가면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줘야 돼. 중학교 1학년 이제 14살짜리 초등학교 금방 뛴 애들 올라왔는데 거기다 대고 막 나처럼 이렇게 막 이런 거 가르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ATP 가르치려면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캐시 얘기를 해, 돈 얘기해주고 막 이렇게 거기에 맞게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조카가 과학 공부하는데 막 이런 얘기 이런 게 뭐 ATP는 아니지만, 그러면 걔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진도가 늦어져요.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계속 보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보강을 하는데 돈 안 받잖아. 얼마나 좋아. 하여튼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